경제방앗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을 크게 높여주는 그래프의 최근 모습, 그리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영상을 보시지 못했다면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대강이라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찹쌀떡처럼 쫄깃쫄깃한 설명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변동성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 구간을 잘 포착해냅니다. 하지만 대세 하락 구간은 훨씬 더 잘 포착해냅니다. 자, 여러분, 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투자 경험이 얼마 안 될 때는 무조건 싸게 사는 것만이 돈 버는 지름길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잘 팔고 나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투자금이 작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돼요. 왜냐면 잃어도 복구가 쉽게 가능하니까. 하지만 금액이 커지게 되면 아무리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던 사람도 보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익 증대보다는 손실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실 때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손실을 피하고 나면 남는 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바로 수익이죠. 그 수익 크기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손실만 줄이게 되면 추후에 얼마든지 크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화폐 투자를 하실 때는 수익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당장은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급락해서 벌었던 수익을 다 토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매수 압력이 높은지 매도 압력이 높은지를 구별해내서 긴 호흡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가상화폐를 매매해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는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특징, 제 그래프는 가격 추세를 한번 잘 타서 비트코인 대박을 노리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그래프예요. 반면에 초단타,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처럼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보겠다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이 1년 365일 계속 오르거나 계속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죠. 중요한 건 그 추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인데요. 변동성 그래프는 최소 2주, 길게는 몇 달짜리 긴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실도 물론 미리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가 매수 국면을 알려준다고 해도 어떤 날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큰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주식 장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버티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데이 트레이딩, 스캐핑을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그때마다 휙휙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나오면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설정한 손절 기준에 도달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팔고 나오는 게 다반사죠. 하지만 이 그래프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근거를 제시해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가 매도 국면을 알려준다고 치죠.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하락 추세 속에서 잠깐 출현한 가격 반등세, 데드캣 바운스가 출현할 때 무작정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대세가 기울었을 때는 가격 상승을 금방 잡아먹는 급락세가 출현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매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변동성 그래프는 잠깐 나오는 가격 반등에 유혹당하지 않고 버틸 구실을 제공해줘요. 이게 바로 제 그래프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 당연한 얘기지만 제 그래프가 100% 적중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100이면 100다 맞추는 그래프 분석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코인에 투자하시건 주식에 투자하시건 자기만의 분석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펀더멘털에 기반한 기본적 분석이건 차트 모양만 드립답하는 기술적 분석이건 간에
적중률이 60% 정도만 되더라도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항상 돈 따는 기법이 있다,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진정한 고수는 투자든 분석이든 자기만의 기법이 있고요. 그 기법이 가진 한계를 겸허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보완해주는 제2, 제3의 기법을 찾아서 부지런히 나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그래프 역시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구간을 100%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비교적 높은 확률로 두 구간을 나눠서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높은 확률인지는 잠시 뒤에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변동성 그래프의 최근 상황인데요. 지금 시간이 7월 2일 오후 10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빨간 선이 녹색선 아래에 있고 이 하늘색 영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색 영역은 매도 압력이 매수 압력보다 크다는 의미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조짐이나 예후나 징후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혼자 한강에 갑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소주를 막 마셔요. 그 다음에 코인 노래방을 갑니다. 역시 혼자 가요. 그 다음에 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절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그래프 녹색선 빨간 선이 어떻게 움직이냐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RSI와 MACD의 산식을 응용을 했다, 그리고 거래량에 가중치를 둬서 이 데이터를 뽑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 요 선은 모두 비트코인의 일봉 기준, 일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특정 시간대의 이 가격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날 거래량이 다른 날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나 많이 늘어났으면 이거 가중치를 부여해서 원본 가격 데이터랑 다른 이 수치로 뽑아냅니다.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이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역시 빨간 선과 녹색 선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산식도 두 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번 주 들어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거나 아니면 개미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거나, 이번에는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요. 이런 변곡점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손들이나 아니면은 개미들이 똘똘 뭉쳐서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비트코인이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추세가 형성되는 건 개미들 때문이 아니라 큰 손들이 물량을 컨트롤하기 때문이란 점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작년 가을부터 올해 3월까지 펼쳐졌던 이른바 쭉쭉발이 상승 추세고요. 물론 주식 투자에서도 이 큰 손들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서 큰 손들의 영향력은 무시무시합니다. 큰 손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흔적을 남기는데 바로 거래량이고요. 제가 바로 거래량에 이 가중치를 두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각 영역별 특징을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 분홍색 영역은 간단합니다. 빨간 선이 녹색 선 위에 머물러 있는 구간 전체를 지칭을 하고요. 이 분홍색 영역은 이 매수 압력이 매도 압력보다 더 큰 시기를 또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는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막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늘색 영역을 살펴볼 텐데,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 내려왔을 때를 이제 지칭을 하고요. 이 구간은 매수 압력이 매도 압력보다 작은 시기를 가리켜요.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막 내려왔을 때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분홍색 영역, 하늘색 영역이 비트코인 실전 매매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검증을 해볼 텐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검증 방법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수익률이 아닌 보다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샤프 지수인데요. 사전적 정의를 하자면 리스크 대비 초과 이익 비율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방앗간 시청자분들, 아니 참새님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얼마나 가슴 쫄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돈을 벌었는가 라고 말이죠. 샤프 지수를 이해하실 때 중요한 점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샤프 지수 딱 한 개만 가지고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최소 2개 이상의 수치를 구해놔야 되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주가의 샤프 지수가 0.8이 나왔고 카카오 주가의 샤프 지수가 1.2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2개 수치를 비교해보면 카카오께 더 크게 나왔죠. 얘기인즉슨 카카오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보다 훨씬 덜 출렁거리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카카오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덜 출렁거린다는 건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니까요. 게다가 수익률까지 더 높았으니까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조금 흥미로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6월달 주식 투자 수익률이 10%를 기록했다고 쳐요. 그런데 제 친구인 아이유의 주식 투자 수익률도 역시 10%를 기록한 거예요. 이 경우엔 누가 더 주식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익률은 똑같지만 샤프 지수를 구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샤프 지수는 0.8이 나왔고 아이유가 0.5가 나왔다면 제가 더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 저의 수익률 변동폭이 아이유의 변동폭보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쉽게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똑같이 30%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의 샤프 지수는 코스닥 테마주의 샤프 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이죠. 코스닥 테마주는 어떤 날에는 상한가를 갔다가 다음 날에는 하한가로 뒤죽박죽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우가 많죠. 즉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고, 그에 반해 코스피 대형주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은 곧 리스크를 의미하고,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시게 되면 밤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샤프 지수는 얼마나 살떨리지 않고 편하게 돈을 벌었는지 나타내는 지수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검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샤프 지수를 이용을 해서 분홍색 영역부터 검증을 해볼 텐데, 이 2019년 1월부터 지금 7월 2일 현재까지 분홍색 영역은 이렇게 총 4차례가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각 구간별 샤프 지수를 이렇게 제가 미리 구해놨어요. 1번 구간은 언뜻 보기에도 많이 올라갔죠. 예, 수익률이 좋았죠. 35.52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하나의 샤프 지수로는 이게 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구간은 언뜻 봐서도 도중에 급락이 나왔고, 시작점과 끝 지점을 비교할 때도 그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시나 2.59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1번의 35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3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10.06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나마 2.5에 비해서는 또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샤프 지수가 플러스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샤프 지수가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손실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박은 4번 구간인데 무려 65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의 샤프 지수를 비교해보면 4번 구간이 6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마음 편하게 또 수익률이 아주 높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가장 낮았던 구간은 역시나 2번 구간 2.5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렇게 따지면 1번 구간도 아주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죠. 3번은 평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늘색 영역의 샤프 지수를 구해봤습니다. 1번 영역에서는 2.5가 나왔네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래프의 시작점이 2019년 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한 10월, 11월부터 비트코인이 막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면 샤프 지수가 이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뭐 시작점이 2019년이었으니까 그냥 2.5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샤프 지수가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색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나왔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번 구간은 딱 봐도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샤프 지수가 마이너스 5.2가 나왔네요. 1번 구간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샤프 지수 하늘색 영역이 하락 구간을 잘 찝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구간은 평타를 친 것 같네요. 예, 3번 구간은 마이너스 2.65가 나왔죠. 3번 구간의 수치가 2번 구간보다 더 올라갔어요. 예, 하늘색 영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하늘색 영역이 옳았다는 뜻이 되니까. 그리고 4번 구간도 언뜻 봐서도 좀 마이너스로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예, 4번 구간 역시나 6.07이 나왔죠. 그리고 5번 구간, 올해 4월부터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 수치는 마이너스 7.29가 나왔네요. 이렇게 봐서도 현재 구간, 이 5번 구간이 샤프 지수가 아주 낮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2번 구간도 비교적 잘 맞췄고 3번 구간도 그냥 뭐 평타를 쳤고 1번 구간과 4번 구간은 오히려 플러스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하늘색 영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샤프 지수 비교 하이라이트는 사실 여기 페이지인데요. 분홍색 구간과 하늘색 구간의 샤프 지수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일단 분홍색 영역 구간 평균은 28.34가 나왔고요. 하늘색 구간 평균치가 마이너스 1.33이 나왔어요. 비교를 해봐도 분홍색 구간의 샤프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죠. 28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샤프 지수 각 구간에 해당되는 수치 몇 면을 비교해 보더라도 35, 2, 10, 65가 나왔고요. 여기는 작아요.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뭐 6, 마이너스 7이 나왔죠. 여기 분홍색 구간 2번 수치 2.59를 제외하고서는 여기 하늘색 영역 요 샤프 지수들보다 모두 큰 거로 나오죠. 이 얘기는 제 그래프가 분홍색 구간을 비교적 잘 찝어냈다, 반대로 하늘색 구간도 잘 찝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샤프 지수의 이 편차가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니까요. 높은 확률로. 자, 이제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매우 간단해요. 현재는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에 있죠. 따라서 올해 3월에 시작된 이 하락 추세가 여전히 창창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상승이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뭐 10%, 뭐 5%, 20% 올라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한낱 데드캣 바운스로 무시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싸다고 주워담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노래까지 불렀죠. 그리고 바이 앤 홀드 전략도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까지?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매수를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PPT 마무리는 쿵떡 요약으로 한번 해볼게요. 1쿵, 비트코인 상승 추세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2쿵,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3쿵,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꽤 많은 숫자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싸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호의 줍줍 찬스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인지 존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현재 엄청나게 많고요. 심지어 반등을 기대하면서 돈이 생기는 쪽쪽 물타기 매수를 하는 분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무턱대고 달려들지 말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단단하게 다진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졌는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닥이 아닌 천장을 만들고 있는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신도 몰라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를 어렴풋하게라도 알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2차례에 걸쳐 공개한 분석 방법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방법, 인터넷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이었다면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비트코인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또 탈중앙 집권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비트코인이 올해 봄부터 시작된 장기 하락 추세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급히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으로써 경제방앗간의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